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소리가 나아가다 물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의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은 104쪽, 실험 관찰은 55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습 목표입니다. 소리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소음을 찾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텅 빈 체육관에서 손뼉을 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텅 빈 체육관이 아니라면 동굴 같은 곳에서 혹시 어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체육관에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번 손뼉을 치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소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네, 손뼉을 치면 손뼉 소리가 울려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스피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커와 스마트 기기, 플라스틱 통, 나무판, 스타로이폼 판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요,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플라스틱 통에 스피커를 넣고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먼저 들어볼 거예요. 자, 지금 플라스틱 통에 스피커를 넣는 게 1번 소리라고 여러분 들어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1번입니다.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게 1번 소리고요. 자, 이제는 2번은 1번하고는 다르게 플라스틱 통 위에 나무판을 이렇게 가져다 대고 그리고 소리를 들어볼 겁니다. 1번과 2번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는 3번 소리를 들려줄 건데요. 3번은 스타로이폼 판을 가져다 이렇게 비스듬히 된 상태에서 들어보는 겁니다. 자, 1번, 2번, 3번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1번, 2번, 3번 소리를 들려줄 텐데요. 자, 여러분은 실험 관찰 55쪽을 준비해 주시고요. 1번, 2번, 3번 소리를 다 듣고요. 그리고 어떤 번호에서 소리가 크게 들렸는지 크게 들리는 순서대로 한번 번호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번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소리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1번, 2번, 3번 소리를 들어보았는데요.
가장 크게 들리는 번호는 몇 번인가요? 네, 선생님 여러분도 비슷하라고 선생님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2번 나무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고 들었을 때 소리가 제일 크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 크게 들리는 거는 스타로이폰판을 들고 소리를 들었을 때가 두 번째 크기였고요. 아무것도 들지 않았을 때 들리는 소리가 가장 작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2번 나무판일 때 가장 큰 소리, 3번 스타로이폰판일 때 두 번째, 그리고 아무것도 들지 않았을 때가 제일 작은 2번, 3번, 1번 순서로 이렇게 들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소리예요.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자, 3번이에요. 네, 2번, 3번, 1번 순서대로 소리의 크기가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나무판일 때 소리가 가장 크고, 나무판보다는 덜 딱딱한 스타로이폰판일 때는 소리가 조금 작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을 때만 보다는 소리가 컸어요. 그 얘기는 나무판이 되었건 스타로이폰판이 되었건 이 스피커 소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 통로에서 뭔가 이 판이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그 소리가 부딪혀서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소리 때문에 이 2번과 3번이 크게 들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소리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나아가다가 이 나무판과 또는 스타로이폰판에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오는 성질, 이걸 그럼 우리는 소리의 무슨 성질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소리의 반사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 하냐면요, 소리의 반사라고 합니다. 105쪽에 나와 있는데요. 자, 소리가 나가다 물체가 있어요. 그럼 그 물체에 부딪혀서 되돌아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리의 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보면 나무판과 스타로이폰판에 반사되는 크기에는 차이가 있었죠. 나무판이 더 큰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 얘기는 소리는 딱딱한 물체에서 더 잘 반사가 되는구나. 스타로이폰판은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해요.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딱딱한 것보다는 잘 반사가 되지 않는구나. 여기까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소리가 반사돼서 내 귀로 돌아올 때 2번과 3번이 소리에 반사가 있을 때 소리가 더 잘 들렸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비교하면 딱딱한 나무판이 소리의 반사가 더 잘 되는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이건 선생님과 같이 실험 관찰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실험 관찰 1번 우리 여러분 아까 했지만 실험 관찰에도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반사가 되는 2번과 3번이 1번 반사되지 않는 것보다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요. 그 중에서도 딱딱한 나무판이 소리가 더 잘 들린다. 그래서 2번, 3번, 그리고 1번 순으로 소리의 크기가 크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더 생각해 볼까요? 도 해볼게요. 자, 우리 생활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경우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이거는 아마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높은 산에서,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곳에서, 이 큰 산을 향해서
야호라고 외치면 이 소리가요 다시 이렇게 메아리 쳐서 나한테 돌아오는 걸 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자, 이걸 써볼 거예요, 선생님은. 자, 선생님은 산에서 야호 이렇게 소리를 내면 잠시 뒤에 메아리가 들리는 경우를 쓸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더 생각을 해보면 뭔가 가로막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벽을 향해 소리를 쳐도 그 소리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쵸? 메아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 또는 그런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소리가 반사돼서 듣는 그런 경우는 또 어딘지가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거나 찾아서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소리가 나아가다 물체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소리의 반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학책 106쪽으로 넘어가서요. 과학책 106쪽으로 넘어가서 네. 자, 여기에서 우리 주변의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변에 소음을 줄인다. 그 얘기는 우리 주변에 어떤 소음이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에서 우리 소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을 한번 볼게요.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를 우리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어떤 소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음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그림에서 소음이 생기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에 직접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색깔이 있는 사인펜이나 또는 색연필을 준비하시면 활동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고 색연필이나 사인펜을 준비한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한번 동그라미를 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이 위쪽에 비행기가 생각이 납니다. 떠올라요. 여기 이 비행기. 물론 비행기가 하늘 높이 있다면 소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땅 근처에서 이렇게 날고 있는 비행기의 소음은 생각보다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피아노 학원이 있네요. 이 피아노 학원도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유는요, 이 피아노 소리가 누군가에겐 또 소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 아래에 있는 이 태권도 학원에서도 이 뛰거나 또는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소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과일을 팔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면 이거 보이나요? 네, 이걸 우리는 확성기라고 해요. 확성기는 소리를 크게 해주는 기계를 말하는데, 이 확성기는 소리를 잘 들리게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이 큰 소리가 소음으로 느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뭔가 경고를 알리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내고 있는데, 이 자동차 소리도 소음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도로에서 지금 뭔가를 파는데, 이거는 굴착기라는 기계입니다. 도로에 있는 또 이 굴착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공사장에서 이 공사하는 이 기계 소음도 마찬가지로 소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한번 선생님이 조금 착각했네요.
굴착기는 이 기기를 말하는 거고, 이 도로에서 이걸 이렇게 파는 이 장치는 선생님도 정확한 장치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땅을 파거나 할 때 사용하는 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 그리고 또는 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나 또는 이런 학원, 이런 기계에서 나는 소리들은 우리가 충분히 소음이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다양한 소음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 관찰로 가볼게요. 실험 관찰로 가서, 실험 관찰은 56쪽입니다. 실험 관찰 56쪽이고요. 자, 일단 1번. 자,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지금 소음이 발생되는 곳에 동그라미를 해봤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예요. 어디에서 이런 소음이 생겼었습니까? 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도로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기계 이름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땅을 파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계들, 도로에 있는 거, 그 자동차의 어떤 그 소리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생기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굴착기라고 했던 그 기계가 있는 곳은 공사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공사장에서도 큰 소리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과일을 팔던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계, 확성기라고 하는 기계 있었죠. 확성기라는 기계는 인도 위에 있으니까 장소로 이야기하면 인도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이제 비행기 소리는 하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행기 소리는 비행기니까 비행기는 이렇게 선생님이 하늘이라고 보면 되겠네. 하늘에서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피아노 학원, 그리고 피아노 학원 밑에 있는 태권도 학원, 네, 이런 곳에서 우리 소음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볼게요.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자동차 소리는 여기 책을 한번 볼게요. 자, 과학책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에 이쪽을 잘 보세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 벽의 이름이 바로 방음벽이에요. 자, 그래서 자동차 소리는요,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도로 쪽으로 이렇게 반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리를 줄이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책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여기 공사장인데 이 공사장에도 이런 벽이 설치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공사장 주변으로 이 소음이 나가지 못하도록 공사장 쪽으로 반사되게 설치를 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적어 볼게요. 예, 굴착기 소리는 이거는 이제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한 게 아니라 공사장 주변이겠죠.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공사장 쪽으로 반사시킨다. 그래서 소음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이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찾았던 피아노 소리라든지 또는 아까 태권도 학원에서 이제 쿵쿵 뛰거나 했을 때 소음, 그리고 비행기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선생님이 더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이제 여러분 아까 확성기를 사용했잖아요. 확성기 소리는 어떻게 줄이면 좋을까요? 조용한 확성기를 만들 수는 없겠죠. 소리를 크게 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방법은 확성기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확성기의 사용을 줄이는 것도, 네, 이렇게 여러분 확성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방음 벽을 통해서 반사시킬 방법도 있고,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선생님 쓰진 않았지만 방음 벽은 딱딱한 걸로 해서 반사가 잘 되게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반대로 딱딱하지 않고 흡수가 되게, 반사가 잘 안 되게 부드러운 물질을 사용해서 소리가 반사가 잘 안 되게 하는 것도 또 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확인했던 3가지 말고 2가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줄이면 좋을지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여러분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할 건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활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많은 소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족과 이야기해보고, 아니면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다면 찾아봐도 좋습니다. 찾아보고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실내 생활이 많아져서 아마 집에서 뛰어다니는 이 소리가 아래층에 사는 사람에겐 소음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뛰어다니는 소리, 이 소음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뛰지 않는다, 말을 바꾸면 천천히 걸어 다닌다, 살살 걸어 다닌다,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바닥에 뭘 까는 것도 방법일까요? 바닥에 폭신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소음 방지 매트를 까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청소기, 집에서 이제 청소할 때 청소기도 꽤 큰 소리가 납니다. 하나를 더 적어보자면 선생님이 청소기 소리도 하나의 소음이라고 한다면, 이 청소기 소리는 어떻게 해서 소음이 안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밤늦게 여러분들이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자, 밤늦게 배려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밤늦게 청소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밤늦게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한 주제는요, 소리가 나아가다 물체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책을 보면 이렇게 위에 뭔가 막지 않은 이렇게 통 안에 스피커를 넣은 상태와, 그리고 나무판과 스타로이폼 판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가져다 댔을 때 어떨 때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냐에 대한 실험을 해봤고요. 이때 나무판이 이렇게 소리가 반사돼서 가장 크게 들렸고요. 스타로이폼판 같은 경우는 2번째, 반사가 되지만 나무판처럼 딱딱한 게 더 많이 잘 반사가 되어서 스타로이폼판 같은 경우에는 2번째로 소리가 컸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아무것도 반사할 게 없는 상태가 소리는 가장 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는 물체에 부딪혔을 때 반사가 되는구나, 소리의 반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 소리의 반사는 딱딱할수록 잘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소리에 반사되는 경우는 또 뭐가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주변의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를 소음이라고 했고요. 그런 소음들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행기 또는 자동차, 굴착기, 그리고 확성기와 같이 생활 속 곳곳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리를 반사시키거나 또는 소리 반사가 잘 되지 않는 여기 폭신폭신한 이런 물질들을 붙여서 소음을 줄일 수 있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 확성기의 사용을 줄인다거나 또는 우리가 청소기 사용을 밤에 자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소음은 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음과 소리의 반사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실험 관찰에 좀 더 소음과 관련된 내용은 조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정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